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소개합니다. 지난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제임스 최 주한호주 대사와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최근 정세 및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제재와 압박, 대화와 관여 병행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7 통일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본선 진출 20팀을 포함해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본선 진출팀 간 만남의 시간과 함경도 출신 청년 사업가와의 대화 등이 진행됐으며 이번 본선 진출팀은 9월 열리는 최종 전시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통일의 희망을 찾는 2017 통일 리더 캠프.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백두산 천지에 가봅니다. 남북이 함께했던 통일 역사를 되짚어보는 여행 2017 통일 리더 캠프. 직접 참여한 제 소감을 말하자면 정말 강추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더 생각해보고 어떠한 일이 있었을지를 반성하는 것이 역사에 대한 태도와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멀리서나마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었던 여행은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민족인데 다른 민족하고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좀 더 잘못됐다는 걸 더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여행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통일에 대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의 두 번째 여행 이야기 함께 보시죠. 어느덧 저희의 여행도 3일차에 들어섰네요. 이제는 모닝콜이 없이도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버스는 타도 적응이 안 되냐? 8시간 정도 타고 모레 8시간 타야 돼요. 8시간 탄다고? 아니 한국에서는 버스를 이렇게 오래 탄 적이 없어서 그런가 적응이 안 돼. 이번 여행에서 알게 된 한 가지는 중국이 정말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나긴 버스 이동도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순 없죠. 오늘도 여행의 기대감을 안고 출발해봅니다. 도착한 곳은 중국의 지반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고구려 유적들이 남아있는 곳이죠. 유리관 속에 있는 저 비석은 바로 고구려의 부흥을 이끌었던 왕, 광개토 대왕의 비석입니다. 중국에서는 호태왕비라고 부른다 하는데요. 무려 6.3m에 달하는 비석에는 1700자가 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는 150자 이상이 지워져 모두 해석할 수는 없지만 광개토 대왕의 생애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인근에서는 광개토 대왕릉과 장수왕릉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소중한 문화재인데도 심하게 훼손된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만 보던 문화재를 직접 본다는 것만으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아, 내가 그때 공부했던 게 지금 이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니까 이제 영원히 기억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는 작은 모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대부분이 훼손된 유물에 대해 안타까워했는데요. 진짜 경주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 고향이 경주다 보니까 부분도 되게 많고 이런 거 보면 진짜 경주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너무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딱 그 모습이 혼자서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구도 그래서 관심도 줄 사람이 없는 딱 그런 덮고놓인 모습이나 딱 너무 겹쳐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살짝 울컥했어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니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내일 이제 백두산 가는 게 가장 기대되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또 우리 영토를 통해서 가지 못하고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진짜 아쉽긴 하지만 백두산이 제일 기대가 되는데
덕목을 3대 덕목을 맞나? 볼 수 있을까요? 3대가 덕을 쌓아야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데 과연 볼 수 있을지. 천지가 보이면은 거기 천지에 사는 그 괴물도 있다. 꼭 관찰했으면은 찍어가지고 진짜 있을까? 오늘은 이번 여행에서 제가 제일 기다리던 백두산을 오르는 날인데요. 이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먹구름을 어두운 하늘에선 새벽부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출발을 앞둔 우리는 걱정이 태산 같아졌습니다. 산 오르려고 일찍 자고 체력을 좀 아껴뒀어요. 우리 모두의 바람대로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백두산이 가까워질수록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늘이 좀 도와주는 건지 아침에 비해서 날씨가 좋아져서 민족의 영지라고 할 수 있는 천지를 눈으로 담아서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감정을 조금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점차 파란 하늘이 나오더니 출발 시간쯤에는 더위를 걱정해야 할 만큼 날씨가 개이더라고요. 백두산 올라간다는 게 참 설레기도 하고 또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은 해봤는데 이번에 실제로 또 올라가 볼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아버지에게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세요. 이 카메라 봐주시고. 아버지 올라가서 3G 되면요 그 영상통화 올릴게요. 그 실시간으로 한번 보세요. 네, 사랑합니다. 높이 2744m인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고 가장 큰 산인데요. 등산로까지 가려면 주차장에서 버스로 1시간 이상을 가야 합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푸른 초원의 모습이 평화롭게만 보이죠? 하지만 평화를 깨뜨린 건 저 멀리 보이는 무시무시한 계단이었습니다. 무려 1442개나 되는 저 계단을 걸어야만 백두산 천지로 갈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깟 계단이 문제냐며 호기롭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재밌어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500개의 계단을 지나자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니 산악가마를 탈 걸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처음보다는 좀 숨이 많이 거칠어지네요. 예. 그래도 1400개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힘들긴 힘듭니다, 솔직히. 우리 옆에 친구는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 것보다 경치가 너무 예뻐요. 경치가 최고야. 끝까지 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올라가야죠. 끝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정말 힘들 때 뒤에서 밀어주는 것 아주 칭찬해. 사실 뙤약볕 아래 걷는 게 힘들긴 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라 그런지 계속 웃음이 나더라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서 진짜 천지 보고 싶어요. 날씨 너무 좋잖아요. 힘들만한데요? 밖에 보면 진짜 너무 경치가 좋잖아요. 올라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완주할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3분의 2 왔어요. 무려 얼마 안 남았어요. 파이팅 합시다. 자, 파이팅! 파이팅! 아, 고생 끝에 정말 낙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두산 천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인 백두산 천지는 1년 중 대부분이 구름에 가려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바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티 없이 맑은 천지의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이럴 때 인증샷은 필수. 저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더라고요. 기분이 어때요? 저 평생 살면서 천지 맑은 날씨에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사진도 너무 잘 나오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중국 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천지라서 좀 아쉽고 많이 통일이 돼서
북한 땅이 우리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완벽한 천지를 한 번 더 투어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진짜로 여기 왔구나. 언제 와볼 수 있을까 생각 들고. 다음에 또 언제 오냐. 그렇지. 들어가 보고 싶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백두산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에겐 한 가지 꿈이 떠올랐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먼 길 돌아서 온 거니까 너무 아쉽고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창파이샨이 아니라 백두산을 오고 싶습니다. 다음엔 저기에서 여기를 봐야지. 그죠? 한 번 올라왔으면 다음에 또 올라와야 되는데 3대가 덕을 쌓아야 돼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제가 너무 많이 흥분한 것 같죠? 역사상 가장 강인했던 고구려 시대의 유적과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볼 수 있었던 여행. 우리들에게는 통일을 염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북한 접경 지역을 방문한 2017 통일 리더 캠프 마지막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면 평창에서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가 열립니다. 올림픽은 스포츠 정신을 통해 평화를 이룩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남과 북이 이 올림픽의 의미를 직접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오늘 통일발자국에서 그날을 찾아가 봅니다. 감동과 환희, 짜릿한 승부. 세계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다지고 평화를 만들자는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31번의 하계대회와 22번의 동계대회가 열렸는데요. 갈등과 경쟁의 대상이던 남과 북이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8월 14일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이자 첫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그리스 아테네. 선수단 입장 측에서 코리아가 호명되고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깃발이 등장합니다. 201개국 선수 16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올림픽 정신으로의 복귀를 주제로 제28회 올림픽 경기대회가 막을 엽니다. 정말 그 지구상에 유일하게 휴전 상태로 남북이 대치된 상황인데 이 스포츠를 통해서 정말 손을 잡고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이게 손을 잡고 전해오는 그런 전율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 한민족으로서는 누구나 느낄 수 있던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 초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아테네 올림픽 개폐의식 공동입장과 체육교류 협의를 제안하는 위원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는데요. 제13차 장관급 회담에서 아테네 올림픽 개폐의식 공동입장 원칙에 구두로 합의. 남북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은 이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니다. 회담에서 남북은 선수단 호칭과 단기, 공동입장 시 음악과 순서에는 큰 어려움 없이 합의했지만 선수단 복장에 대해 북측이 이견을 제기합니다. 그동안에 4번의 공동입장을 했기 때문에 뭐 수월하게 합의를 봤는데 그 마지막 그 단복을 가지고 북한 쪽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 얘기는 그 색깔이 파란색과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태극 문양이라는 거예요. 태극기의 색깔이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우리 태극기에도 있지만 너희 인공기에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꼭 우리 특정 우리 태극기를 상징하는 건 아니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색깔 중에 부각시키는 색깔이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그대로 하자. 남북한의 올림픽 공동 참가는 모스크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경올림픽 대회에 남북한 단일팀 참가를 권고하면서 처음으로 논의됐는데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체육실무자 회담이 개최되어 단기와 단가를 합의했지만 단일팀 구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담이 결렬됩니다.
이후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단일팀 구성 문제를, 제24회 서울올림픽의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진행되지만 진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9월 10일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남북한 선수단의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동시 입장을 발표합니다. 5월 달에 세계 올림픽 연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IOC 집행위원회도 함께 열렸는데 IOC 위원장 명의로 해서 양국 남북한 정상에게 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공동 입장을 제안한 후에 시드니 올림픽 현지에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코리아로 명칭을 하고 그다음에 단가 양국의 국가 대신에 이제 새롭게 해야 될 단가는 이제 아리랑으로 한다. 갑작스럽게 타결된 올림픽 공동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선수단 입장 대역 문제였습니다. 개식의 입장 인원은 이제 남북이 18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180명으로 한다 하면 일반적으로 90명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실제로 북한 선수단은 다 합쳐도 70명밖에 안 됐었고 우리는 뭐 400명 되니까 올림픽 개식은 굉장히 많은 체력을 소모합니다. 선수들은 경기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퍼레이드에 많이 참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80명 하기로 했지만은 실제로 참여를 독려해갖고 올 수 있는 인원은 사실 160명 조금 넘었을까? 드디어 개막식 날, 남한의 정은순 농구 선수와 북한의 박정철 유도 감독이 한반도기를 맞잡고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의 동시입장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갑자기 통보를 받고 결정을 하라 그래갖고 저는 맨 처음에 안 한다 그랬었어요. 왜냐면 시드니 때 큰 목표가 있었거든요. 여자농구가. 그래서 스케줄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안 한다 그랬더니 저희 유수종 감독님께서 다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니 가문의 영광인지 알고 시도하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단 감동받았던 건 코리아하고 딱 들어갔을 때 그 전 세계 그 입장식을 보러 왔던 분들이 한 명도 안 일어난 사람이 없이 전부 다 일어나서 저희가 제자리에 찾을 때까지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통일을 우리나라 남북만 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원하고 있다는 걸 그때 느꼈고요. 저는 일어나서 치다가 다음 나라가 또 출발하면 앉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거기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찾을 때까지 앉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 일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이제는 여유를 좀 갖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 뒤에 계신 관계자분들이 전부 다 하늘을 보고 남북 할 거 없이 딱 이렇게 하늘을 보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대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선정된 남북한의 공동 입장.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이제는 올림픽 경기장 밖으로 나와 평화의 무대에 서서 모두를 감동시킬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